제 목소리 들립니까? 들리나요? 대답 아무나 부탁합니다. 네, 들립니다. 강의 자료랑 얼굴이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시간이 약간 지연됐는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포메이션 채널 커패시티 디파인하고 그 다음에 예시들 보이고 용어들을 좀 정의를 했었죠. 사실은 지금 본격적인 이론에 아직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코드 레이시 어떻다, 그 다음에 에러 레이시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인 어치버블 레이시 어떻게 된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키 포인트는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제 DMC 채널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키 포인트는 이 7장 첫 부분에서 디파인을 했던 인포메이션 채널 커패시티, 그냥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맥스로 정의된 거였죠. 이놈하고 그다음에 바로 직전 시간에 디파인을 했던 어치버블 레이트의 맥시멈, 서프리미엄이나 맥시멈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어치버블 레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로 그런 코드가 존재하는 경우에 어치버블 레이트라고 했죠. 어떤 n분의 k 또는 n분의 로그 m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코드를 실제로 만들 수 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만드는 코드를 얘기합니다. 어치버블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코드 레이트의 maximum r 값을 이제 그냥 아무 형용사가 안 붙은 커패시티라고, 두 번째 커패시티의 정의가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7장의 그 목표는 뭐냐면 이 두 종류의 커패시티가 사실은 같은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약간 말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정의는 100% 수학적인 정의죠. 그냥 뮤추얼 인포메이션 하고 디스트리뷰션만 주어지면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이 두 번째 정의는 수학적인 정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구현을 했을 때 그 구현된 코드의 그 최대 코드 레이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구현되는 이제 최대 정보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건데 완전히 다른 게 사실은 같다라는 게 7장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얘기한 코드 레이시 실용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걸 다시 한번 돌아가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정의를 드린 이 부분. 자, m분의 로그 m이라고 했는데 로그 m을 k라고도 알았었죠. 자, 로그 m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바이너리 케이스인 경우는 m이 2입니다. 그럼 로그 2니까 1bit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알파벳 사이즈가 m인 어떤 하나의 심볼을 바이너리 넘버로 표현할 때 여기 이제 전제 가정을 로그 베이스 2라고, 아무 표시가 없으면 베이스는 밑은 2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너리 넘버로 표현했을 때의 표현 가능한 빛의 수가 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m이 English 알파벳이다. 이 26다. 그러면 로그 26니까 약 4점 몇 빛 정도 되겠죠. 그렇죠? 5는 5빛은 32개니까 그러니까 4하고 5 사이니까 4점 몇 빛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여유자라서 그냥 올림을 해버리면 5빛이면 영어의 알파벳은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5빛이면 5승계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한 인포메이션 심볼, 그러니까 소스 심볼입니다. 한 소스 심볼이 갖는 정보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하면 이 n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경 설명을 할 때 이 채널 코딩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에러 커렉션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뭐 에러 커렉팅 코드라고도 부릅니다. 자, 다 같은 얘기인데 그 기본적인 철학은 리던던시를 주는 거라 그랬죠. 즉 무슨 얘기냐면 보내는 실제 심볼 개수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심볼을 보내야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에러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반복해서 보내는 것처럼 리단던시를 줄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n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좋은 건 n이 1일 때입니다. 즉 하나의 오리지널 심볼을 보내기 위해서 실제로 전송하는 것도 한 심볼만 보내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코드 레이시 뭐라 그럴까? 뭐 m이 2일 경우는 1분의 1 돼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 레이시 가장 좋은 거는 바이너리 케이스인 경우에 맥시멈인 경우는 코드 레이시 1일 경우. 즉 한 심볼을 실제로 매체 채널을 보낼 때 실제 실어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을 얘기한다. 이 코드 레이시라는 의미가.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봉수 때 예시를 들었듯이 한 심볼을 보내기 위해서 10개 심볼을 반복해서 보냈죠. 이럴 때 코드 레이스는 당연히 10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면 한 매체 전송하는 한 심볼당 담겨있는 실제 심볼의 개수는 10분의 1뿐이 안 된다. 안 좋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필요악이라는 얘기죠.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희생을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채널 코딩 또는 모든 에러 커렉팅 코드의 그 최종 목표는 뭐냐면 목적은 그런 이론들의 목표는 뭐냐면 그 똑같은 성능을 내는데 이 코드 레이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되는 거죠. 모든 에러 커렉팅 코드 이론에 실제로 여러분들 대학원 가서 에러 커렉팅 코드라는 어떤 대학원 과목을 듣게 되면 결국은 이 코드 레이스를 높이는 게 그냥 존재 목적이 됩니다. 이론들의.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이너리 케이스인 경우는 그냥 코드 레이시 0에서 1 사이인데 1이면 아이디어란 케이스고 0이면 최악이고 그 중간에 적당한 곳에서 우리가 안착하게 된다라는 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레이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재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매체에 보낼 그러니까 매체에 실어보내는 심볼 한 심볼당 실제 정보가 얼마큼 몇 빛이 들어가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니까 전송하는 정보량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송 정보량이 실질적인 전송 정보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드 레이시. 근데 놀랍게도 이 코드 레이스의 맥시멈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맥시멈하고 일치한다라는
놀라운 이제 이론을 이 7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였는데 태생 자체가 다른 거였는데 실제로 같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개가 같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약간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3장에서 배웠던 AEP 이론 또는 뭐 티피컬 셋이라는 걸 정의를 했었죠. 그 티피컬 셋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 왜 중요한지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 티피컬 셋을 조인트 한 케이스로 즉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 이상의 케이스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3장에서 배웠던 거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 하나만 있는 경우는 따졌었죠. X, Y가 두 개가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X, Y 사이에 모종의 디펜던시가 존재할 때 그때의 티피컬 셋을 정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 투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어떤 조인트 티피컬 셋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게 x n승이라는 건 x를 n승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x1부터 xn까지의 벡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약칭으로 우리가 부른다 그랬죠, 노테이션을. 그래서 x라는 벡터하고 y라는 벡터를 이렇게 페어로 묶은 이런 놈이 티피컬 하다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데, 자, 이 조건, 이 정의가 사실은 전혀 새롭게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거를 그대로 그냥 갖다 적은 겁니다.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세 가지를 중복해서 적용을 하는데, 자,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있죠. X하고 Y.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하나일 때 티피컬 셋에서 3장에서 배웠었으니까 리마인드 3장을 가볼까요? 자, 3장에서의 티피컬 셋 정의가 랜덤 베리어블이 x1부터 xn이 x의 n승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죠? 달라 보이지만 같은 거라 되죠.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에서 이런 게 티피컬 셋이라고 그랬고, 자, 그것은 사실은 이 증명 과정에서 큰 수의 법칙의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라고 그때 설명을 했었죠.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티피컬 셋의 정의는 결국은 이걸 만족하는 것이었다. 얘기죠. 그래서 n분의 1 로그 조인트 디스전 빼기 엔트로피, x에 대한 엔트로피. 자, 근데 이게 하나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한 티피컬 셋이었습니다.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이 y가 하나 더 있죠, 지금. 그러면 똑같은 정의를 y에 대해서 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x, y 페어를 그냥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많이 했던 얘기인데 뭐 예를 들면 랜덤 베리어블 x1하고 x2가 있으면 이게 디스크릿한 경우는 그냥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 y를 퉁쳐서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었죠. 왜냐면 x1, x2 두 개가 있는 경우 각각 바이너리인 경우 총 가능한 가지수는 4개니까 그렇죠? 그냥 알파벳 사이즈가 4인 그런 랜덤 베리어블 y로 대체를 해버려도 상관없다. 자, 그런 의미에서 x의 벡터로도 확장 가능한 얘기죠. xn승, yn승에 대한 벡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 티피컬 셋을 그대로 적용 가능. 무슨 얘기냐면
이 티피컬셋의 정의를 3개로 확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X에 대한 정의, Y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X, Y 페어에 대한 정의.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지금 말한 대로 X에 대한 정의, 이게 티피컬셋의 정의였습니다. 그렇죠? 3장에서 배운 거. 전혀 새로운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X를 Y로 바꾸기 한 거. 전혀 새로운 거 없죠. 그다음에 X를 XY로 바꿔치기 한 거. 그래서 이 3개를 엔드 컨디션으로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XY의 시퀀스들의 벡터들의 집합, 페어 시퀀스의 집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것들을 조인트 티피컬 시퀀스다 라고 정의를 내리자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이 페어 시퀀스의 확률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타임 축에서는 독립이고 i가 타임 인덱스니까. 근데 x, y 사이는 독립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독립인 거와 독립이 아닌 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인트 티피컬셋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난해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은 독립이면 모조리 다 독립이고 그 다음에 독립이 아닌 모조리 다 독립이 아닌 그런 케이스만 다뤄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케이스들을 보냐면은 시간축상에선 독립이지만 그 어떤 특정 시간 인스턴트에서 어떤 특정 시간에서 타임스 그 뭐라 그럴까요? 절대 좌표에서 x, y는 디펜던트한 그런 케이스들을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디스크리트 메모리 리스 채널하고 상당히 그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임 축에서는 완전히 따로 놀고 그런데 어느 특정 타임에서는 X는 보내는 정보죠. 어떤 매체에. 그리고 Y는 받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정보 이론을 배우기 전에 그냥 우리가 배웠던 2장에서 배웠던 엔트로피 개념만으로 생각을 해봐도 X가 보내는 정보고 Y가 받는 정보라고 해석을 했을 때 X, Y가 독립이면은 과연 좀 뮤트를 해야겠네요. X하고 Y가 특정 타임 인스턴트에서 독립이면 정보 전송이 가능한 케이스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될까요? 태환. 보내는 정보하고 받는 정보가 독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정보 이론 안 따지고 우리가 배웠던 엔트로피 개념만 생각을 해봐더라도 X, Y가 독립이면은 정보 전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쉽게 보이겠지만 정보 전달량은 제로거든요. 왜? 보내는 놈 따로 받는 놈 따로인데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보내는 사람이 동전 던지기를 해서 1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받는 사람한테 1이라는 숫자를 전달을 했는데 받는 놈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 받은 정보를 가지고 뭐를 판단을 안 하고 약간 좀 황당한 짓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받는 놈이 다시 한번 동전 던지기 해서 그걸 나온 걸 가지고 자기가 동전적이 한 걸 가지고 그거를 받은 정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아주 황당한 케이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딱 지금 이 예시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놈이 동전적 던지기 한 번 했고 받는 놈이 동전적이 한 번 했는데 이게 독립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두 개 완전히 독립이 된 거죠. 그러면 보내는 사람이 동전적이 한 정보하고 받는 사람이 동전적이 한 정보가 완전히 따로 놀죠. 정보 전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독립이라 그러면. 그래서 정보 전달을 하려면 결국 그걸 거꾸로 해석한다면은 정보 전달을 하려면 X, Y는 펜던시가 반드시 존재된다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 Y의 디펜던시는 유지하면서 타임 축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냥 시간 축에서는 독립적으로 시행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다루는 축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시간 축이 있고 그다음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간에 어떤 축이 있다고 치면 그래서 그 두 개 축에 대해서 독립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디파인이 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디파인된 놈에 대해서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똑같은 성질을 다 유도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PXY라는 자, 이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미리 주어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런 이론에서는 강조했지만 자, 이런 디스트리뷰션 미리 주어지면 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예를 들면 파이썬 같으면 넘파이의 라이브러리로 그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 있고 멜랩 같으면 멜랩으로도 이미의 디스트리뷰션을 넣으면은 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항상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딩을 해서. 자, 그러면 그렇게 코딩을 해서 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놈의 아웃풋은 두 개의 넘버가 한 번 돌릴 때마다 튀어나온다는 XY가 한 번씩. 자, 그렇게 XY 페어를 n번 샘플링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n번 돌리는 것을 샘플링을 한 결과 값이 티피컬 셋이 될 확률은 얼마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놀랍게도 거의 1에 가깝다, 100%에 가깝다. 이건 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미 배웠었죠. 장에서.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티피컬 셋의 정의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티피컬 셋 정의는 실제로 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어떤 시퀀스, 샘플 시퀀스들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뭐 이런 티피컬 셋의 크기, 그다음에 3번이 굉장히 특이한 건데, 예, 그거는 이따가 증명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번은 이미 나왔던 거를 그냥 확장 케이스니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의 증명. 자, 아까 그 조인트 티피컬 셋의 정의가 세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합치기 위해서 엡실론들이라는 게 임의의 숫자이기 때문에 임의의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뭐 엡실론 써도 되고 2분의 엡실론 써도 되고 3분의 엡실론 써도 됩니다. 편의상 3분의 엡실론으로 바꿔치기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이제 그런 놈들의 집합이 되겠는데 부등호가 좀 바뀌긴 했죠. 그 부등호를 뒤집으면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AP 세어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놈은 평균값이고 이놈은 그것들에 대한 샘플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PXL이 독립이기 때문에 차임축에는. 자, 다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3장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그러면 이건 샘플 평균이고 이거는 실제 expectation이고 둘 사이가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가까이질 수밖에 없는 거죠. n이 커질수록. 그렇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n1보다 클 때 뭐 이것을 벗어날 확률은 굉장히 작다. 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케이스 n2보다 클 때 n1하고 n2가 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또 y에 대해서 똑같은 성질을 만족하고 xy에 대해서도 n3에 똑같은 성질을 만족한다. 이거는 그냥 정의를 다시 쓴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n1, n2, n3 중에 맥시멈을 취해서 이거보다 큰 n에 대해서 자, 요 확률 안에 있는 그 조건을 각각 A, B, C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A, B, C 컨디션을 O 컨디션으로 다 만족할 확률, 다 합집합으로 만족하는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합의 덧셈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확률에서 뭐 당연한 얘기고, 어는 보통 정보 이론에서는 유니언 바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개수의 합집합에 대한 확률은 각각의 확률들의 합보다는 작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직관적으로. 그래서 각각이 3분의 엡실론이니까 더하면 엡실론보다 작죠. 그래서 이 성질이 뭐냐면 그 결국은 그 A, B, C가 하나라도 만족할 확률은 엡실론보다 작다는 얘기는, 자, 이거의 여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여사건은 뭐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하죠. 이놈 전체 컴플리멘트죠. 이런 것까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여사건은 원래 사건의 반대니까 원마이너스 원래 사건이 되고 부등호 뒤집히고 원마이너스 엡실론 이런 케이스. 근데 요 여사건이 뭐냐? 바로 조인트 티피컬 셋의 정의라는 얘기죠. 왜?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여사건을 취하면서 바뀌고, 유니언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명제 뭐 이런 거 다 배웠었네. 그래서 5원은 그 여사건을 명제를 취하면 뭘로 바뀌죠? 예? 엔드로 바뀌죠. 그래서 이놈들이 각각 A 컴플리멘트, 인터섹션, B 컴플리멘트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뭐냐? 조인트 티피컬 셋의 정의 가치가 되는 거죠. 딱 요 정의가 됩니다. 자, 부등호가 바뀐다는 게 여사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스텝은 빠져 있지만 이 스텝 설명 안 해도 눈으로 봐도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1번이 쉽게 증명이 된다. 얘기고. 자, 티피컬 셋의 크기도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그대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3장에서 랜덤 베리어블, 싱글 랜덤 베리어블 하나만 다뤘었지만 직관은 뭐였냐면 티피컬 셋의 그 원소의 개수는 대체로 2의 NH승에 비례한다라는 게 직관적인 결론이었죠.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조인트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 엔트로피를 그냥 싱글 엔트로피로 보지 말고 조인트 엔트로피로 바꿔치기만 하면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의 NH승에 비례하는데 H를 HXY로 바꿔치기 했다. 뭐 굳이 증명을 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증명하면 된다는 얘기죠. 모든 확률의 합이 1이고 그거의 부분 집합에 대한 서메이션 당연히 줄어들고 이거의 티피컬 셋에서의 정의에서 업 바운드를 구하면 로어 바운드죠.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소의 개수는 이거만큼이니까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면 티피컬 셋 크기는 2의 NH 지승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엡실론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죠. 어차피 이게 굉장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티피컬 셋의 크기는 대략 2의 NH 승이다. 이거는 사실 싱글 랜덤 베리어블은 조인트 랜덤 베리어블은 항상 똑같다는 얘기다. 그리고 뭐 재미난 사실은 바이너리인 경우 싱글 랜덤 베리어블 H는 뭐 유니폼 할 때 1이죠. 바이너리 경우. 그러면 바이너리 케이스에 n개의 시퀀스가 있을 때 거기서 가능한 뭐 시퀀스의 개수는 2의 n승계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쉽게 맞춰진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엔트로피가 맥시마이즈 돼버리면 즉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 경우는 티피컬 셋의 크기가 전체 집합의 크기하고 같아져 버린다. 약간 허탈한 느낌의 본론인데 열심히 티피컬 셋 디파인 해놨더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모든 가능한 시퀀스의 개수하고 같아져 버리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피컬 셋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루는 케이스들이 엔트로피가 맥시마이즈 돼 있는 경우만 다루는 게 아니고 보통은 엔트로피가 맥시마이즈 안 돼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H가 랜더마이즈 안 돼 있으면은 티피컬 셋의 크기가 전체 시퀀스의 크기보다 작아질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다. 라는 자, 마찬가지로 티피컬 셋의 로어 바운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1번에서 나온 결론이고 1번 증명에서 그거를 위의 방식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이제 티피컬 셋의 로어 바운드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플러스 엡실론이 마이너스 엡실론 바뀐 거 말고 큰 차이가 없죠. 1이었는데 마이너스 엡실론으로 바뀐 거 말고 두 가지가 바뀐 거. 자, 1, 2번은 3장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전혀 새로운 게 없습니다. 빨리 넘어가고 자, 이 3번이 굉장히 심오한 내용입니다. 몇 줄로 안 써놨는데 사실은 그 말로 설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식입니다. 자, x 틸다 y 틸다라는 시퀀스 x1부터 x1부터 xn까지 그런 벡터를 얘기합니다. 시퀀스하고 여기서 벡터는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를 간편하게 만들려고 x 틸다의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심오한 그런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티피컬 셋 정의가 세 가지 컨디션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티피컬해야 되고 y에 대해서 티피컬해야 되고 xy에 대해서 티피컬해야 되고 그러니까 티피컬 셋의 정의를 수식으로 정의를 내리지 말고 말로 정의를 내리면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XY 시퀀스가 티피컬하다는 얘기는 X에 대해서 티피컬해야 되고 Y에 대해서 티피컬해야 되고 XY에 대해서 티피컬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하냐면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처음 두 개만 만족을 시키고 마지막은 만족을 안 시키는 그런 이상한 인공적인 시퀀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무슨 얘기냐면 X에 대해서 티피컬하고 Y에 대해서 티피컬한데 XY에 대해서 티피컬하다. 더 나아가서 어떤 걸 가정을 하냐면 XY에 대해서 티피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XY가 아예 인디펜던트한 그런 인공적인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X 틸다 Y 틸다는 사실 오리지널 XY하고 사촌 관계인데 뭐가 다르냐면 각각에 대해서는 똑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데 그걸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자,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있었죠, 이게.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인공적인 시퀀스 이게 트루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인공적으로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시퀀스인데 굉장히 이상하게 가상적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걸 y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해버리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나오죠. x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공적으로 만드냐면 px tilda n은 같다. px 마찬가지로 y에 이 조인트에서 xn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 또는 인테그럴 해버리면yn의 디스트리뷰션만 나오죠. 그렇게 구했을 때 인공적으로 만든 놈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게 놀라운 건 아니고 이거 결론이 아니니까 가정이니까 굉장히 특이한 가정은 뭐냐면 x tilda y tilda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독립이면 이 조인트가 서로 이렇게 곱으로 바뀌어 버리죠. 곱하기 자 그래서 x tilda y tilda의 정의는 이 세 가지 식으로 정의가 된다. 이게 슬라이드에 빠져 있는데 그냥 구두로 설명하기 위해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새로운 정의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아까 그 동전 던지기로 그 전선 상황을 얘기를 했었는데 딱 그 상황 무슨 얘기냐면 보내는 사람의 디스트리뷰션도 동일하고 즉 보내는 놈의 동전에 만약에 동전이 유니폼하지 않다 그러면 뭐 앞면은 P고 뒷면은 원마이너스 P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 디스트리뷰션도 인공적인 거나 트루 디스트리뷰션이나 동일하고 아주 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보내는 사람의 동전의 확률이 P 원마이너스 P고 받는 사람의 동전의 확률이 Q 원마이너스 Q라고 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보내는 사람의 디스트리뷰션하고 받는 사람의 디스트리뷰션은 동일한데 이놈을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실제로는 디펜던트 해야 되는데 이런 이상한 가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상황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X하고 Y가 뭐라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었죠? 둘 사이가 디펜던트 해야 되나요? 인디펜던트 해야 되나요? 디펜던트 해야 되죠. 그러면 정보 전송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상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정보 전송이 불가능한 가상적인 상황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면 안 되고 보내는 사람의 디스트리뷰션과 받는 사람의 디스트리뷰션을 같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가상적인 시퀀스를 이제 만들어 보자.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가상적인 시퀀스는 이제 직관적으로 티피컬셋의 직관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오리지널 티피컬셋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티피컬셋의 직관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로 만들어진 시퀀스를 티피컬셋의 직관적인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놈은 부분적으로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일부를 쫓아가지만 페어에 해당하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쫓아가질 않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엉뚱한 다른 디스트리뷰션에 의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서 만들어진 시퀀스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 오리지널 랜덤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또는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티피컬 셋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뭐랄까 배경
상식을 가지고 이 식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이 식이 뭐냐? 원래는 x tilda와 tilda가 a 엡실론은 뭐냐면 오리지널 시퀀스 x, y, xn승, yn승에 해당하는 티피컬 세션.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운이 나쁘면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러면 운이 나쁜 경우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운 나쁠 확률이 얼마큼 되느냐를 따져보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놈이 여기에 속하면 안 되는데 모든 게 확률적이기 때문에 우연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 우연히 들어가는 케이스가 얼마큼의 확률이냐를 따져보자. 그렇죠? 자, 근데 이 확률은 의외로 쉽게 뭔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어퍼 바운드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그 요 식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x 승 공간이 작아서 좀 크게 쓰겠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x의 n승, x tilda n승, y tilda n승이 티피컬 셋 시퀀스로 들어가요. 그런 부분 집합이 되는 x tilda yn들의 모든 페어들을 다 더한 거. 뭐 이게 이 정의죠. 그냥 평균의 정의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놈이 이거에 의해서 곱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독립이라고 가져버렸어요. 원래는 트루 시퀀스는 독립이 아닌데 잘못 썼네요. 독립이 아닌데 이 인공적인 시퀀스는 독립으로 강제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서메이션에서 x tilda y tilda는 그냥 더미 베리어블이니까 x tilda y tilda를 그냥 x와 y로 다시 바꿔치게 돼. 그러면 이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x tilda에서 y tilda로 바뀐 배경이 이런 히든 스텝이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써놨는데 상당히 좀 심오하지는 않고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서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은 티피컬하다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퍼 바운드 확률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다 배웠죠. 그리고 이것들이 어퍼 바운드로 바뀌면서 상수로 바뀌어 버리니까 서메이션 밖으로 튀어나가고 서메이션 항의 개수만 살아남는데 그것의 어퍼 바운드 조인트 엔트로피를 쓴 2의 n의 지수 정도의 개수가 된다 그랬죠. 티피컬 셋의 크기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상한 세 개의 지수들이 있는 이거를 마이너스 n하고 다 묶어보면 그 세 개의 식들을 마이너스 n으로 해서 다 묶어보면
2의 마이너스 nhx hy 마이너스 hxy 그 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엡실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조인트 경우에 우리가 체인로를 알고 있죠?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hx, hx 아니죠? y 기분 x. 그러면 요거 캔슬되면 뭐가 남냐면 hy 빼기 h y 기분 x.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게 뭐죠? 뮤추얼 이퀄리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튀어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퍼 바운드가 계산된 거죠. 마찬가지로 로우 바운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의 로우 바운드하고 티피컬 셋의 크기의 로우 바운드면 뭐 약간 파라미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2의 마이너스 ni 승에 비례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물리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상황하고 관련이 있냐면 보내는 정보하고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받는 사람은 받은 정보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되죠. 정보를 유출을 하려면. 근데 최악의 받는 사람, 그걸 리시버라고도 하고 디코더라고도 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디코더는 뭐냐면 받은 정보는 무시하고 지 맘대로 아웃사이드를 내는 이 최악의 디코더죠. 그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따로따로 동전정직이한 독립적인 케이스. 아예 정보 전달이 안 되는 케이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을 가정할 수 있냐면 보내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샌더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리시버는 최악의 디코딩을 한다는 얘기죠. 즉 받은 정보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 아웃풋을 내겠다. 지 맘대로 자기가 내가 뭐 보냈을 거야 하고 그냥 랜덤하게 주사위 던져서 아웃풋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정보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 자, 그랬을 때 그 최악의 리시버가 하는 그 짓이 y 틸다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널한 약분적인 디스트리뷰션 같은데 완전히 독립적인. 자,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디코딩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최악의 시퀀스가 우연히도 티피컬 셋이 될 확률은 2의 마이너스 ni 승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이게 채널 코딩에서 무슨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나중에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I하고 보내는 정보 R 코드 레이트하고 같은 거라고 증명한다 그랬죠. 자, 그 증명 나중에 하고 일단 그 결과가 맞다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디코더가 최악의 짓을 하는 경우는 마치 그 제대로 디코딩한 것처럼 보일 확률이 2의 마이너스 ni 승이다. 그래서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숫자가 보면은
아까 코드레이스에서 메시지의 개수가 요 m이라고 볼 수가 있죠. 메시지 한 심볼에서 메시지 알파벳 사이즈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개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을 바탕으로 해서 m을 다시 계산해 보면 m은 2의 n을 승하고 있어. 그렇죠? 정리해서 r이 i라고 같다라고 나중에 증명할 텐데 이걸 미리 받아들이면 2의 ni 승계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최악의 디코더 리시버가 있을 때도 제대로 뭔가 디코딩이 되게 하려면 전달하는 메시지 숫자를 적당히 줄여주면 메시지가 전달 가능해진다. 무슨 얘기냐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2의 n 승계인데 그 엉뚱하게 최악의 짓을 하는 것을 해도 그럴듯하게 보이는 확률이 2의 마이너스 ni 승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전체 개수에서 잘못된 확률을 곱하면 그랬을 때 전체 개수에서 잘못된 확률을 곱하면 잘못된 케이스들 알파벳이 튀어나올 개수가 됩니다. 이게 1보다 작아지게만 만들어버리면 정보 전달이 가능해진다.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걸 정리해보면 R이 I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앞으로 좀 난해하게 증명할 채널 코딩 시어럼이라는 것이 사실은 3번 식이면 직관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의 결론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방금 설명한 게 이런 겁니다. 어떤 보내는 코드워드의 개수가 가능한 코드워드의 개수가 보내는 심볼의 알파벳 사이즈하고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잉글리시 알파벳이 26개면 A에 대한 코드워드 뭐 000100, 뭐 B에 대한 코드워드 11110,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총 26개의 코드워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코드워드가 마치 잘된 코드워드처럼 보일 확률이 2의 마이너스 n의 승이다. 그래서 전송하는 코드워드의 개수를 이것의 역수만큼보다 더 줄여주면 잘못된 케이스가 거의 없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심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7장의 채널 코딩 시어럼 수학적으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컨셉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것들 뭐 좀 그런 것들이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좀 집중을 해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채널 코딩 시어럼 한번 증명하고 나면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널 코딩 시어럼이 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배경 설명을 하면 정보 전달을 할 때 샤논이 뭐라 그럴까요? 에러 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상황을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는데 어떤 상황을 가정을 했냐면 우리가 어떤 중복해서 뭐 정보를 전송한 케이스에서 봤듯이 공수대 그런 예시에서 봤듯이 에러를 보호를 하려면 중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그 말은 n을 키우면 키울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샤논은 그 관점을 그 일반화시켜서 어떤 극한의 한계를 찾기 위해서는 n을 즉 중복해서 보내는 개수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극한의 한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 컨젝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명을 할 때도 이걸 이제 에심터틱한 프루프라고 하는데 어떤 파이나이트한 시퀀스 사이즈에 대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파이나이트한 건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신 정보 이론은 사실 그런 부분을 다루는 분야가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 대학원 가서 다루고 쉽게 증명을 하려면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극한값만 취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증명이 쉬워진다라는 어떻게 보면 무수히 많은 이제 시행착오 끝에 샤논이 그런 거를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낼 예정이고 뭘 가정하냐면 여기서 C는 이겁니다. Information Channel Capacity.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파인했던 코드 레이시 Mutual Information의 max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면 Maximal Error Rate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 즉 Maximal Error Rate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러 프리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요게 아까 M이 2의 NR승이라고 그랬죠. 코드는 MN 코드로 정의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M 대신에 2의 NR승 씁니다. 이러한 코드를 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다. 코드를 실제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채널 코딩 티어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기보다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거예요. 이게 얼마큼 난해한 증명일 건가를 우리가 여기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난해한 증명입니다. 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실제로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 만들고 존재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난해한 증명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 결론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샤논의 첫 번째 천재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코드를 컨스트럭션을 안 하고도 존재한다라는 걸 보였다는 어마어마한 컨트리뷰션이죠. 그래서 정보 이론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샤논이 아인슈타인보다 더 천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엄청난 직관, 사람은 뭐 위대한 수학자는 아니고 엄청난 직관력을 가진 천재라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아인슈타인도 수학을 그렇게 썩 잘했다고 하진 않죠. 네. 그 사람도 엄청난 직관력을 가진 거니까. 코드를 만들지도 않고 이게 존재한다라는 걸 보인다는 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그런 천재성이 여기서 보이게 되고 이거의 역도 이제 우리가 별도의 그 증명으로 증명을 할 계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역은 이런 코드가 존재하면 Maximal Error Rate이 람다에는 우리가 람다 i 중에 최대값을 그 Maximal Error Rate이라고 그랬죠. 즉 에러 프리 정보 전달이 가능한 그런 코드가 누가 만들었을 경우 그때는 무조건 그 아까 얘기했던 충분 조건을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 코드 레이시 커패시티보다 작아야 된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코드 레이스의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죠. R은 C보다 작다라는 게. 그러면 이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R은 전송 가능한 정보 전달량이라고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추후 챕터에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고
R의 극단적인 한계는 결국은 C라는 놈이다. 즉 최대 정보 전달 가능량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맥시멈이다라는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어럼이 정보 이론의 꽃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배우고 나면 사실 다른 거 하나도 배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증명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동안 사실은 모든 배워왔던 게 사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면 되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그냥 이거의 응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 이론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정보 이론은 정보 전달을 얼마큼 잘할 거냐를 다루는 이론이니까. 그렇죠? 이게 정보 전달의 한계를 이 세어럼 정리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정보 이론의 목적이 거의.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정보 전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 그냥 임의의 상황에 대해서 증명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제너럴하면서 그리고 실제 정보 전달하는 상황과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측면도 유지하면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일단 그냥 말로 간단하게 어떤 시나리오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그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랜덤한 코드북을 만들고 그 코드북을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공유를 하고 그 코드북을 가지고 전송을 하는데 자, 전송하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그냥 테이블 룩업으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이 코드북에서 어느 행에 해당하는가를 매치를 해서 그 벡터를 그냥 보내면 되니까 받는 사람은 그 벡터를 받아서 보낸 메시지를 디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코딩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에러 커렉션 디코딩이 어렵고 데이터 컴프레션 인코딩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실제 시스템도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그 반도체로 만약에 구현하려고 하면 데이터 컴프레션 알고리즘은 인코더 쪽에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고 에러 커렉션은 디코더 쪽에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나? 어쨌든 그 받는 쪽에서 디코딩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가장 최적의 방법론은 뭐냐면 2장에서 머신러닝 얘기하면서 이제 머신러닝의 근간을 이 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프린시플이라고 했었죠. 바로 사실 정보 이론과 머신러닝이 일맥상통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론으로 사실은 디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옵티멀한 방법이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맥시멈 라이클리 디코딩을 하려면 너무너무 복잡해져서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샤논이 거기서 뭐랄까 벽에 붙이신 거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맥시멈 라이클리가 좋은지는 알겠지만 그거는 못 쓰겠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뭘 해야 될까 고민해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디파인한 티피컬 셋을 디코딩에 활용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직관적인 사실인데 그 티피컬 셋이 3개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랬죠. 그 마지막 조건, 즉 X, Y가 디펜던스가 있다라는 그 조건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그 3개 조건 중에 마지막 조건이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3개 조건을 다 만족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y라는 시퀀스를 받았다. y라는 벡터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리지널 메시지를 뽑아내야 되는데
메시지가 잉글리시 알파벳이라고 하면은 A부터 G까지 26개가 있겠죠. 그럼 각각에 대해서 XN이라는 시퀀스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미리 정해져 있어요.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치 스파이들이 그 암호를 교환할 때 난수표를 미리 약속을 하고 가지고 다닙니다. 예를 들면 스파이들이 뭐 A는 000111, B는 111, 000 이런 식으로 해서 난수표를 가지고 다니는데 난수표를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디코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테이블은 가지고 있으니까 받는 놈이 Y라는 시퀀스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 잉글리시 알파벳으로 생각한다면 26개 X라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일이 그 26개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보자. Y하고 X하고 첫 번째에 해당하는 놈이 티피컬한지 그러니까 A에 대한 티피컬 셋이 그 A에 대한 티피컬 셋이 X A에 대한 그 X 시퀀스가 Y하고 받은 놈하고 티피컬한지 안 한지 B에 대해서 또 티피컬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26번을 다 체크해보고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만 티피컬하다. 그러면 디코딩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티피컬 셋의 직관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완전히 수학적인 것 같지만 티피컬 셋의 직관적인 의미는 뭐냐면 두 개의 벡터가 디펜던시가 있냐 없냐를 따져주는 어떤 방법론이라고 직관적으로 재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티피컬 셋이 어떻게 보면 디펜던시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를 여기에서 디코딩에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안 쓰지만은 이론적으로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왜 그런지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티피컬 셋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샤논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뭐 거의 한 수십 군데 이 증명과에서 나타나는데 이 티피컬 셋 디코딩에 썼다라는 것도 뭐 아주 메이저한 컨트리뷰션은 아니지만 중요한 어떤 천재적인 아이디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방법론 시나리오로 증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난수표를 서로 나눠 가지듯이 그 두 개 스파이들이 그 코드북을 난수표라고 봐도 됩니다. 스파이들이 쓰는 이 코드북을 그럼 처음에 어떻게 만들 거냐가 이제 고민이죠.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달하는 사람의 디스트리뷰션이 미리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XN. 그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구해요? 라고 지금 물으면 지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증명이 끝난 다음에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주어졌다. 그러면 P라는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지고 이놈을 각각이 시간축에 디펜던트하다라고 치면은 코드북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까 M이 알파벳 사이즈라고 그랬으니까 얘의 NR 승하고 같다 그랬죠. M하고 얘의 NR은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북은 행렬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의 코드워드는 벡터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잉글리시 알파벳으로 치면 행이 26개가 있는 거고 첫 번째 행이 A이고 두 번째 행이 B이고 마지막이 G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코드워드의 사이즈가 n인데 스몰 n인데 뭐 예를 들면 스몰 n이 100이다. 그러면 요 칼럼의 길이, 열의 길이가 1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26이 되고 100인 26 by 100인데 코드 그러니까 하나의 행들이 하나의 코드워드거든요. 그리고 그 행의 인덱스가 보내는 메시지가 된다. 왜냐하면 26개 인덱스가 있으면 그게 ABC 터치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샤론의 천재적인 아이디어인데 코드북을 디터미스트하게 만들지 말고 랜덤하게 만들어 보세요. 왜 랜덤하게 만드는지는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코드인데 왜냐하면 뭔가를 아주 정교하게 잘 디자인해도 모자를 판에 그냥 랜덤 넘버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코드북을 어떤 의미의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지면 그래서 이 행에 대해서 각 엘리멘트들을 모조리 다 그냥 랜덤하게 26바이 100이면 2600개 엘리멘트가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다 독립으로 해서 2600번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랜덤 넘버로 그냥 매트릭스를 다 채워놓겠다는. 그러면 각각의 행들이 이제 랜덤한 코드워드. 그래서 이렇게 만든 놈을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공유를 하게 란스페어 스파이들이 공유하듯이. 그러면 재미난 사실은 이런 랜덤 넘버로 만든 코드북을 C라고 보면 capacity C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 각각의 엘리멘트들이 다 독립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뭐 이게 컬럼의 인덱스, 이게 행의 인덱스죠. 행은 m개가 있으니까 ENR 승계. 컬럼은 n개가 있으니까 n. 다 독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코드북 행렬의 매트릭 확률이 이렇게 그냥 곱으로 다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 독립으로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니까. 그래서 시나리오는 아까 구두로 잠깐 얘기했듯이 랜덤 코드북을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란스퍼 서로 교환하듯이 보내는 놈 받는 놈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C라는 알파벳을 보내고 싶다 보는 사람이 그러면 이 코드북에서 세 번째 행을 뽑아갖고 그걸 그냥 전송하면 돼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A부터 G까지 다 유니폼하게 들어온다.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부당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의 유니폼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놈이 전송이 되고 그걸 전송된 거를 받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typical set으로 YN이 한데 여기서 이제 뭘 가정하냐면 그 지난 시간에 정의 내렸던 discrete memory release 채널을 가정. 그래서 XY 길이는 디펜던트한테 시간축으로는 인디펜던트. 그래서 이런 묘한 구조가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죠. 6번 과정. 디코딩하는 때 여러 가지 더 좋은 방법도 있지만 증명의 편의상 typical set 디코딩을 쓰겠다. 그래서 디코더의 펑션을 G라고 부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캔디데이시 되는 후보군하고 받은 놈하고 조인트 티피컬하면 후보군이 되는데 그게 유일무이하게 딱 하나만 있어야만 디코딩 성공이라고. 즉 무슨 얘기냐면 에러가 생기는 상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도 후보가 찾아지지 않는 경우. 그것도 에러고 그러니까 디코딩이 성공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티피컬한 경우를 찾았는데 이상하게 2개 이상이 발견된 경우. 그것도 에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C하고 F 2개에 해당하는 코드워드랑 받은 놈하고 둘 다 티피컬하다 보면 C로 디코딩 해야 될지 F로 디코딩 해야 될 수가 없어지는 거죠. 디코딩 페일러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된다. 아직 증명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증명을 하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 셋업을 한 겁니다. 이 과정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네.